그날도 아침에 와이프 휴대폰으로 엄마가 미역국 가져가라고 연락이 올까봐 제가 와이프 휴대폰을 가지고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와이프가 아침잠이 많아서 깰까봐 휴대폰을 챙겨 나온 것이었는데 휴대폰을 보니 바람을 피는 중이었더라고요.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그놈과 6년째요. 저는 그때 힘들었던 시기를 와이프와 제가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엔 제가 없었어요. 정신도 못 차리고 부모님 댁으로 음식을 받으러 갔어요. 부모님께는 와이프가 아침상 차리느라고 내가 음식 받으러 온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음식을 받아서 집으로 오는 길에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서 손으로 음식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내 엄마가 만든 음식 와이프가 먹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스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제목은 와이프가 결국 결혼 전에 바람 피웠던 사람과 또 바람났어요 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이프와 연애 3년 되었을 때 어쩌다가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저 만나기 전에 7년 연애한 남친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저랑 만나기 때문에 헤어진 상태인 줄 알았지만 휴대폰을 보고는 양다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헤어지자고 했는데 와이프가 정리하겠다고 매달렸습니다. 저도 와이프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빨리 결혼해버리면 모두 정리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당시 저희 집이 많이 가난해서 가진 것 하나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취업을 했던 때라 통장에 300만 원 가지고 신용카드 5개로 돌려가며 결혼 어렵게 했습니다. 결혼할 때 장인어른께서 월세방이라도 잡으라고 3천만 원 보태주셨어요. 장모님 평생 일 해본 적 없는 분이고 한 달에 생활비 300 정도 사용하시는데 매달 모자르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결혼한 뒤부터는 다른 집 사이들은 어쨌더라는 비교 엄청 당했어요. 대출에 허덕여서 용돈 드릴 형편도 못 되고 저도 1년 넘게 점심을 편의점 김밥이나 컵라면만 먹었어요. 나중에는 그것도 아끼려고 혼자 주먹밥 싸가지고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6년 만에 집 사서 와이프 명의로 해줬어요. 당연히 대출 50% 정도 꼈고 한 달에 80씩 갚습니다. 결혼할 때 장인어른께 도움도 받았었고 장모님께 더는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결혼 때부터 매달 50만 원씩 꼬박 5년 모은 통장도 장인어른께 드렸습니다. 결혼 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렸어요. 장인어른은 당신 딸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한사코 안 받으셨습니다. 장모님이 자꾸 돈 탐내시길래 처제가 2년째 놀고 있어서 조그만 커피점 하나 차려줬어요. 저도 사장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 명의로 사업자 냈습니다. 커피점 나름 매출 잘 나왔어요. 월 600 정도는 기분으로 했습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마이너스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어요. 그런데 7개월이 넘도록 마이너스고 제 월급으로 처제 월급 주기 바빴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CCTV랑 단골에게 확인해보니 처제가 매출 중에 현금과 계좌이체를 본인 명의로 따로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아는 단골분이 사채업자들이 가게 다녀왔다고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어서 CCTV로 확인하면서 알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처제가 2년 놀면서 사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심 때문에 들린 거였어요. 어쨌든 이거 알고 제가 장인어른께 말씀드렸더니 장인어른이 장모님한테 화내시고 장모님이 처제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처제가 매장에서 와이프 머리채 잡고 기물 파손하면서 개지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처갓집에서는 저랑 와이프가 거짓말한 거라고 자기 맞았다고 고소하겠다고 연병을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화가 나서 장모님한테 전화로 좀 따졌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가게 오픈할 때 장인어른이 1,000만 원 장모님 통해서 저한테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이 중간에서 처제랑 500씩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 일 이후로 거의 한 달을 가까이 처가랑 감정 싸움하다가 저는 2년 끊고 살았습니다. 와이프한테는 본인 가족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때 와이프도 처가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1년 정도 와이프랑 저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제 생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본가와 걸어서 20분 거리에 살고 있고 저랑 와이프 생일 때마다 엄마가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서 보내주세요. 그날도 아침에 와이프 휴대폰으로 엄마가 미역국 가져가라고 연락이 올까봐 제가 와이프 휴대폰을 가지고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와이프가 아침잠이 많아서 깰까봐 휴대폰을 챙겨 나온 것이었는데 휴대폰을 보니 바람을 피는 중이었더라고요.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그놈과 6년째요. 저는 그때 힘들었던 시기를 와이프와 제가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엔 제가 없었어요. 정신도 못 차리고 부모님 댁으로 음식을 받으러 갔어요. 부모님께는 와이프가 아침상 차리느라고 내가 음식 받으러 온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음식을 받아서 집으로 오는 길에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서 손으로 음식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내 엄마가 만든 음식 와이프가 먹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손으로 먹는 중에 노숙자가 뭐 훔쳐먹는다고 아파트 경비랑 경찰에 신고 들어왔다고 신원조회까지 받았습니다. 사정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신분증 보여주니까 제 생일 당일인 거 보고 보내주더라고요. 아무튼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숨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직장에도 사직서 냈어요. 연고도 없는 촌에 가서 300에 20짜리 원룸 계약하고 와이프한테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7년 전처럼 다시 붙잡네요. 자기는 가족도 연 끊어서 고아이니까 버리지 말아달래요. 그놈한테 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니 그놈도 결혼해서 자기랑 살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집 팔리면 대출 갚고 전셋집 구하기 충분하니까 알아서 새 출발을 하라고 그냥 나랑 내 가족들 앞에서만 사라져 달라고 했는데 울며 불며 잡아요. 연애 때부터 10년을 양다리였어도 같이 산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저는 그냥 실업자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답답한 마음에 그냥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전 어찌 살아야 할까요? 댓글에 대한 후기를 글쓴이 분이 조금 더 적어주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작 아니냐는 글과 6년 만에 집 구매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2억 5천짜리 신축 빌라입니다. 15년 상환으로 월 80 정도 상환합니다. 첫 직장에서 실수령액 250 정도였습니다. 월세 50, 장인어른 상환하려는 적금 50, 개돈 50, 보험, 공과금, 예비비 등 50, 식비 50. 이 정도로 1년 가까이 생활했었고 와이프랑 맞벌이 하면서부터는 50씩 추가로 적금했습니다. 영업직이라서 차비랑 통신비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고 인센티브가 많지는 않아도 조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싱사 하셔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입을 만한 옷을 주시기 때문에 쇼핑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일할 때 입을 옷도 인센을 모으고 모아 아울렛 가서 조금씩 샀습니다. 저희가 양가 초혼이라서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에 도움 준 것 없다고 축의금과 절값 등 전부 저에게 주셔서 800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가 코로나 최고치여서 이것 때문에 신혼여행도 안 갔습니다. 손님이 많이 안 오시는 바람에 좀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와이프도 처가에서 400 정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결혼 준비 동안 저 신용카드 5개 만들고 와이프도 신용카드 3, 4개 정도 만들어서 개당 현금으로 1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결혼 첫 달에 신용카드 금액만 500 정도 나와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직장 2년 다니고 이직해서 실수령액 340 정도로 시작해서 4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급여는 늘어났어도 제 씀씀이가 크지 않아서 거의 적금했고 펀드를 통해서 수익도 좀 받습니다. 그리고 무덤덤하다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배우자 외도에 대한 다른 글들을 읽어봤는데 저도 감정이 느껴질 정도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글 솜씨가 부족해서 감정을 전부 쏟아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에 비해 무덤덤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가에 대해서 적은 이유는 와이프가 지금 고아와 같이 혼자가 된 이유와 처가에 다시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는 처가를 비난할 만큼의 앙금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입장에서만 서술하여서 그렇지 저도 엄청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은 같이 하는 것인데 꼭 저만 피해자는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응원하기 위해 와이프에게 집을 준다는 염려를 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저만 착한 놈 아니었고 와이프만 나쁜 년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제외하고는 와이프는 제 가족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전 그 진심을 지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도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기 위한 미천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여러 조언과 관심의 말씀 덕분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와이프 문제 말고도 그 사람과 저와의 문제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되어서입니다.
증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적고 나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 너무 호구 같다고 하신 분들 계셔서요. 저희 영업하면서 나름 에이스 소리도 듣고 손해 안 보고 일도 잘하는 편이었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인 것 같습니다. 배신감도 크지만 사랑 때문에 미련한 호구도 맞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댓글 반응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고소한다고 말을 하면 어떡해요. 조용히 뒤에서 하셔야죠. 저러고선 둘이서 뒷공작 한다고요. 빨리 고소하시고 처제인지 나부랑이인지 커피숍도 빼라고 하세요. 그거라도 살려서 운영하세요. 사채는 지금 어떤지 건물이 아예 본인 것도 아니고 가게를 담보할 수는 없으니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배신이고 보고 일단 살 길 찾고 연놈들 먹여야죠. 진짜 이러다 잘못되면 부모님은 어떻게 살아요? 실화 탐사대 못 보셨어요? 바람난 아내 때문에 자살하신 분, 그 악랄한 여자가 재산 다 뺏고 시어머니 사는 집까지 뺏어서 어머니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놓은 거. 지금이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내 거 챙기세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양다리인 걸 알고도 결혼한 실수의 대가가 크죠.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너무나 사랑.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쌍방, 같이 하는 게 사랑이죠. 부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기만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 잘못 고르셨네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어쨌든 마음 정리하고 헤어지세요. 바람 안 피운다는 말을 믿으시는 거 아니죠? 10년이나 바람 피웠는데 진짜 모지리같이 그 말 믿으시면 님만 등신이죠. 정신 차리고 헤어지세요. 헤어지든 안 헤어지든 님 안에는 계속 그 남자 만날 겁니다. 네, 오늘 사연과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